요즘 한국 사회에는 한반도 전쟁이 곧 벌어질 것처럼 말하는 담론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을 먼저 타격한다거나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해 반복되고 북한 선제 타격 시뮬레이션 등의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현재의 국제 정세와 미국의 실제 판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위기감을 자극하는 말은 많지만 그 말들이 현실의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같은 전쟁 서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냉전 시기에는 사고방식이 단순했습니다. 공산당 체제를 택한 국가는 자동으로 서방의 적으로 분류되었고 이념은 판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뒤 국제 질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미국 외교의 기준은 체제나 구호가 아닙니다. 미국은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관리 가능한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기준은 감정이나 도덕과 무관합니다. 오로지 비용과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손익 계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무력으로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위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피해, 중국의 개입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전쟁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할 통제의 문제로 바뀝니다. 미국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 역시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 아래 묶어두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로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그 전제를 놓고 움직입니다. 트럼프 역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합니다.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전쟁은 문제를 끝내지 못하고 더 큰 부담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 완성보다 행동 통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선택은 이상이 아니라 이익에서 출발한 판단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담론은 현실과 멀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초반 한반도에는 실제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른바 코피 작전이라 불린 제한적 타격 구상이 검토되었습니다. 당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진전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군사 활동이 제한적 타격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작은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헨리 키신저를 주축으로 한 미국의 외교 안보 원로들은 전쟁의 결과를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충돌은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의 상황을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공유되었습니다. 전쟁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까지 얽힌 사안입니다. 미국이 다른 지역에 투입해야 할 자원과 시선까지 동시에 소모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카드에서 물러났고 전혀 다른 선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상 간 직접 대화라는 파격적인 방식이 그 결과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트럼프는 판문점을 넘어 김정은과 악수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접근은 감정이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교 판단에서 가장 큰 기준은 중국이었습니다. 트럼프에게 북한은 더 이상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그 결과는 중국에 더 깊이 의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계산은 비핵화라는 구호보다 훨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전략이 북한과 큰 접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반중 기조를 정치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장성택 라인이라 불리는 중국 태자당 연계 세력을 견제했고
중국의 다른 정치 파벌인 공청단과 상하이방 유착 세력들을 지속적인 숙청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육상 물류와 철도 구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한반도가 고립된 군사 공간이 아니라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연결축이 될 경우 북한의 행동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도발은 곧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에서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은 대화를 통한 유화적 방식의 통제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북 미군 설치 논의가 진행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총과 폭탄보다 규칙과 이해관계로 묶는 방식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구상은 사라진 계획이 아니라 보류된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택은 일관됩니다. 전쟁보다 관리, 이념보다 이익의 방향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 정치의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미국, 특히 트럼프가 중시하는 것은 친북이냐 반북이냐의 구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일정 수준 유지하려면 한국 정치권 내부에 이를 뒷받침할 완충 세력들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계속 제동을 걸 경우 미국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또한 중국의 이해를 우선에 두고 움직이는 흐름은 미국의 계산을 직접 방해합니다. 트럼프가 친중 세력 제거를 위해 한국 정치권 내의 친북 인사들과도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는 꾸준히 한반도 남북 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가 있을 때마다 위기론이 증폭됩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때리지 않기 위해 보여주는 힘입니다.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쟁은 항상 최후의 선택지로 밀려납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서 북한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무력으로 다룰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는 자극적인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포는 관심을 끌고 관심은 특정 집단을 향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이야기보다 전쟁 서사가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이제 한반도의 현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북한과 싸워서 문제를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원은 중국 견제에 집중되어 있고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의 전면 충돌은 그 흐름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택은 관리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대화를 꺼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반복되는 전쟁 담론은 현실의 흐름과 어긋나 있습니다. 미국은 이념을 앞세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의 국제 질서에서 한반도 전쟁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카드는 최후순위로 밀리고 관리와 연결의 정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한 채 위기만을 말하는 접근은 현재의 국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북진 통일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한국의 일부 정치 세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주 국방과 자체 핵무장, 북한 무력 제압과 흡수 통일을 핵심 노선으로 삼아왔습니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는 이러한 담론이 한국 보수 정치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러한 국방 정책이 굉장히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전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미국의 대북 접근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강경한 전략은 더 이상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노선은 미국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부담을 키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의 재생산이 아니라 변화한 질서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광범위한 유화책을 통해 북한의 경제 및 자원 개방을 유도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 구상에 향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한국의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